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발표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부터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지난주와는 큰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하락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결과라면 하락세가 좀 누그러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좀 우리가 지지율이 내려갈 때 또는 올라갈 때도 약간 정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도 단행을 했고 예. 좀 국면 전환과 그리고 이탈했던 중도층과 20, 30대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인사쇄신을 단행한 거죠. 그리고 당에서도 분위기 전환이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선출됐고 또 전당대회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쇄신 또 국면 전환 이런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백신, 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성과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예. 남아있는 문 대통령의 임기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앞으로 한두 주 정도 지금 백신 스와프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과 관련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이제 반등하느냐 아니면 1, 2%포인트 내려가느냐 이런 지금 정체돼 있는 정지돼 있는 국면이거든요. 예. 다음 주 조사 또 이어서 다다음 주 조사가 어떤 추세로 가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실 부분은 네. 또 제가 아무것도 없이 나오지 않죠. 바로 30%의 법칙입니다. 30%. 문재인 대통령이 재보궐선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유지가 되느냐. 네, 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내려간 결과지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핵심 지지층이 견고해요. 특히 이제 호남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꽁꽁 뭉쳐있는 그런 이 현상 또 그런 결집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30%의 법칙은 30% 미만으로 내려가면 정권이 교체되는 것 아니야? 이런 30%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심리적으로 위기 인식이 상당히 강해지는 예, 국면과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지지층들이 잘 뭉치느냐, 또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예. 호사화라는 설명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결집할지 조금 이들도 느슨해질지 이 부분이 앞으로 한두 주 가장 중요한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변수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던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네. 먼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5명이 나왔는데 이 수치가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거든요. 때문에 정부가 지금 코로나 방역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결과가 지금 뒤에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그동안 60%를 유지해왔던 긍정평가 수치가 네.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정치적 성향이 중도층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에 대해서 또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긍정평가가 12%포인트 빠졌어요. 네. 그리고 부정이 똑같이 올랐죠. 12%포인트만큼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이제 4차 대유행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층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무기를 싣고 있지만 먼저 빠져나가는 것은 바로 소통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신이 얼마만큼 우리가 확보됐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8월 대량 위탁 생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명쾌히 왜냐하면 그것을 주도해왔고 발표를 해왔던 인물이 정세균 전 총리인데 예. 지금 부재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가 이걸 지금 당장 맡아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예. 누구라도 그것이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됐든 간에 누군가가 분명하게 백신과 관련된 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조사 결과가 주는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 가능성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가능성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69%로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되죠.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예.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는 중도층이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정치적 성향으로 중도층도 정부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한데 이건 일종의 전망을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가 작동할 수 있냐면 코로나 백신이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수급이 불안합니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백신 스와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스와프도 이게 확보된 것이라면은 우리가 훨씬 더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가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 한국은 친구야. 우리가 얼마든지 백신 줄게.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겠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러시아 이야기가 백신이 스물스물 나옵니다. 스푸트니크 5 그다음에 코비박 백신까지 예. 이렇게 되다면 국민들은 불안해지거든요. 자, 불안해지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지지층만 남고 나머지는 약간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보시면 10명 중에 7명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대통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일단은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중도층까지 포함되니까 10명 중에 7명이죠. 그러니까 예. 24%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낮아요. 예. 왜 이렇게 되느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백신은 생명과 안전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우리 11월 집단 면역은 상당히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이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용어가 미국이 화이자 백신을 한 번 더 맞을 수도 있다. 모더나도 한 번 더 맞을 수 있는 부스터샷이거든요. 부스터샷. 발음도 쉽지가 않네. 이 부스터샷까지 이야기가 돼버리다 보면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네. 결국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는 참 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러 명이 나올 것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여기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것.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각각의 어떤 독자적인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를 좀 보시면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예, 그렇죠. 아니 이게 뭘 자꾸 또 경기도에서는 러시아 백신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5개 야당 광역단체장은 우리대로 좀 자체적인 방역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보통의 경우에는 국민들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력 대선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큰 영향과 혼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은 바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백신과 관련된 상황이거든요. 자, 백신이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거지만 가짜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집중적 소통입니다. 뭐냐면 한번 다 모입시다. 광역단체장 다 모이세요. 그러면 방역 전문가와 문재인 대통령 또 여야 대표가 지금 아직 선출이 못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원내대표나 또 주호영 당대표 대행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모여서 이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대선 후보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백신 방역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제가 가서 확보해 올게요. 제가 영어 잘해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맞아요. 이럴 때 말씀드렸던 집중 소통 방식을 좀 채택을 하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소통이 좀 원활하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차기 대권주자 이야기가 나와서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안철수, 정세균 순으로 인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 행보를 시작을 안 했는데도 꾸준하게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 이유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게 아마 클로즈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조사 방법을 보면은 자동 응답 전화 조사 예. 이
방식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이 35% 이상, 40% 가까이 나와요, 대체로. 예. 이 차기 대선 후보 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건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는 거의 10%포인트, 12%포인트 가까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자동응답 전화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물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지지율만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보수층 비율도 한 저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스란히 다 가져간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의 지지율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는 각각 나누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은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모이는 반면에 물론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대표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집중 결집되는 현상. 또 하나는 조사 방식의 현상. 또 마지막으로는 예. 다른 후보들에 대한 부재.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예. 그러니까 보시면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국민의힘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소속도 아닌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국민의힘과 보수층이 결집돼 있는 상태, 뭉쳐져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재보궐선거 결과 효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선거 결과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지지층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른바 밴드웨거닝 현상이라고 해서 지지율이 높은 사람한테 더 쏠리는 가는군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결과가 엄청 만족스러운 결과는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리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후보가 아닌 아직까지는 어떤 정치 행보를 밟을 줄 알 수가 없는 네. 오리무중인 윤석열 전 총장이 부각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기대는 이거죠. 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이 계속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결집하느냐? 결과적으로는 대선에 나갈 것이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 쪽에 올 국민의힘에 것이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동하는 거죠. 결정적인 확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주식시장도 그렇죠. 상당한 기대감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짧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네. 좀 여쭤보면은 선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큰 기로가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서는 단일화에 승복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죠. 예.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본인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렇죠. 예. 가장 큰 것이 바로 국민의힘과의 합당입니다. 그런데 내일 정도에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떨 줄은 모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과연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호랑이가 되겠느냐. 이른바 YS가 3당 합당을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것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3명의 의원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호랑이 잡겠느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극복해야만 안철수 대표에게도 앞으로 다른 목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달성 가능해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입니다. 내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판단이 끝나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시간은 좀 짧게 남았는데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여쭤볼게요. 이런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의 비선호도요.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이제 윤 전 총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층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무슨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감이냐 이런 예. 부정적인 것과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검찰개혁에 충분한 성과를 못 보여줬다 이런 비판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확연히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지지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게 호불호가 엇갈리는 후보는 상당히 앞으로 정치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은 부담스럽습니다.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할지 대권에 도전할지 그렇다면 중도층의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이 결과를 본다면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폴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발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